오늘은 동백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백은 눈보라와 찬바람을 견뎌내는 모습에서 육체적, 정신적 힘과 함께 건강을 의미하는데요. 열매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다자다남을 상징하기도 하며 향기가 없는 대신 그 붉은 빛으로 동박새를 불러 꿀을 제공해주는 풍매화입니다. 이른 초봄에 꽃이 피므로 청렴, 절조, 굳은 이상, 신성, 장수를 의미하지만 꽃이 질 때 꽃봉오리가 통째로 뚝 떨어지는 데서 갑자기 닥치는 죽음, 즉 급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동백을 그려볼까요? 동백이라는 글자에서요, 이미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우리가 동백 그리기 할 때 동백은요, 그렇죠. 겨울동의 잣나무 백자입니다. 동백 그리기, 즉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자로는 겨울동에 잣나무 백자를 쓰고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라고 하느냐면 산다, 산에서 피는 차잎과 같은 차나무다라고 해서 산다화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동백 그리기의 중요한 점은 산다화, 즉 산에서 피는 차나무 같은 잎사귀에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일단 꽃이 피는 순서대로 화판 그리기, 꽃잎 그리기를 한번 해볼까요? 야, 꽃잎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죠. 꽃잎은 그렇죠. 5잎입니다. 꽃잎 그리기 5잎이라는 걸 중요시 생각하시고요.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처음에 몽우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몽우리는 여러분이 그 겨우내 막 이렇게 싱싱한 잎이 올라왔다가 요 초봄쯤에 딱 피는 그 잎사귀를 보면요. 색깔이 굉장히 맑아요. 그런데 처음에 꽃봉오리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 꽃봉오리는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이렇게 생겼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뭐가 있는지 그게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꽃봉오리인데 여기에 비닐처럼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이것이 처음 몽울입니다. 우리 중요한 점을 이 화학이라고 하는데 꽃 몽울이죠. 꽃 봉오리. 예. 처음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화학은 무슨 모양과 같으냐면 우리 송과라고 해서 솔방울처럼 그리거나 또는 뭐처럼 그리냐면 어린 물고기의 비닐 생선 그 모양처럼 그린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학은 처음에 필 이 꽃잎 화학은 그 형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더 이제 피기 시작하겠죠. 예, 몽우리에 이제 꽃이 나기 시작할 거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해서 잎사귀를 꽃잎이 이렇게 몽우리가 올라옵니다. 물론 이때 꽃받침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예, 꽃받침을 이렇게 해주는데 마찬가지로 어떻다? 예, 송과나 어골, 어린 물고기 비닐같이 이렇게 무늬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요것이 이 동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점점 피어나겠죠. 네, 점점 피어납니다. 피어날 때 이 색깔도 주의하시고요. 여러분이 그릴 때 좀 더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가 점점 피어날 거니까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이 이제 점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물론 여기에 꽃받침은 여전히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꽃받침을 여러분들은 그렇죠. 생선의 비닐 모양이나 아니면 솔방울의 무늬처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래놓고 이 꽃잎이 점점 필 거 아니에요. 동백은
정말 꽃이 색깔이 참 이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 일단 제가 기본적인 방법을 먼저 여러분에게 해드릴게요. 야, 꽃을 이제 조금 더 확 피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핍니다. 그래 놓고, 앞에서 이렇게 해 놓고요. 이 두 번째는 잎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작은 걸 이렇게 해주고, 야, 벌써 네 잎이 됐잖아요. 그래 놓고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다섯 잎입니다. 그래 놓고 요 안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동백꽃입니다. 야, 이때 중요한 거는요, 이 안을 좀 색을 10개 해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꽃수술이 있을 거거든요. 꽃수술 때문에 이 안쪽을 이렇게 조금 어둡게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미리 마르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마른 후에 그 안에 꽃수술을 해야 되는데, 야, 이 모양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 2, 1, 2, 3, 4, 이렇게 작게 해놓고 이쪽에 5. 그런데 요거는 요거랑 이어지는 작은 거예요. 이렇게. 네, 요 상태에서 요 안을 어떻게 만든다고? 둥글게. 왜 그러냐면 요 안에 뭐가 들어가니까요. 꽃수술이 들어가니까요. 그 꽃수술이 들어갈 부분을 좀 이렇게 조금 어둡게 해 주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꽃받침을 이렇게 달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좀 마르길 기다려서, 네,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어린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아니면 무슨 모양? 그렇죠. 에, 솔방울 모양.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이 역을 그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학은 사, 송과요 어린 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물고기 비닐이거나 솔방울 형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꽃을 그렸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를 해야 돼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꽃수술이 있죠? 예, 꽃술 그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말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면서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꽃술 그리기. 이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 그렇죠. 화예라고 합니다. 화예. 꽃화자에, 네. 꽃술 예자죠? 마음심 세 개가 있는 거요. 예, 이렇게. 예, 화예 기법입니다. 네. 이 화예는요, 꽃술은 두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수술, 그렇죠. 수술이고, 하나는 암술이 있겠죠. 그죠? 암술이 있겠죠? 예,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야, 뭐로냐, 웅예라고 그럽니다. 웅예. 그렇죠. 수컷웅자 써서 웅예라고 그래요. 야, 웅예는 뭐와 같으냐면 원통의 형체로 배열을 합니다. 야, 뭐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원통형처럼 배열을 하고요. 네, 얘는 원통형처럼 배열을 합니다. 그래 놓고 그 안에 뭐가 있냐? 그렇죠. 자예가 있겠죠? 암컷 자자입니다. 자예가 있는데 이 자예는 돌출입니다. 그냥 확연히 하나 툭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는 돌출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쭉 길게 하나를 툭 해줍니다. 길게. 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먹선으로 원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렇게. 야, 먹선으로 원을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내려긋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에 마른 후에 색을 넣는 방법과, 그 다음은 이렇게 먹으로 그리는 법이 있고요. 먹으로 그리는 법이 있고, 그 다음 바로 색을 넣는 법이 있습니다. 이 색을 넣는 법은 바로 이 약간 어두운 거를 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어둡게, 하나는 제가 먹으로 넣고, 하나는 색으로 넣으려고 이렇게 해준 건데, 야, 한번 바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잘 보일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흰색으로 이 원통 수술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있다면 여기 수술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원통을 이렇게 세워줘요. 수술을 그래놓고 그 안에 암수를 하기 위해서 수술의 윗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수술을 윗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보이라고 제가 지금 그래놓고 하나의 뭐가 암술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이렇게 하신 것대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그렇죠. 이렇게 하나가 툭 올라옵니다. 요 암술이 하나가 툭 나옵니다. 그걸 이제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도 덜 말랐는데 한번 찬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뭐를 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 놓고 원통으로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지금 확실히 많이 번지죠. 그죠? 이게 말라야 되는데 안 말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후에 여기에 한번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렇게 그죠? 그래 놓고 여기에서 하나의 뭐가 그렇죠. 이렇게 암술이 탁 튀어나오는 이것이 동백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바로 그냥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에 바로 그렇게 하는 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렇죠. 수술을 이렇게 합니다. 수술을 그래 놓고 세우는 수술의 자락은 좀 더 흰색으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표시가 좀 나야 되니까 흰색으로 이렇게 해서 흰색으로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렇게 세워줘요. 그래 놓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에 이렇게 올라와서 암술이 하나 탁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돌출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다 되죠. 그래 놓고 이 송과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화악이죠. 꽃몽우리에 꽃받침에 이 색이 좀 덜 나오면 약간 이렇게 좀씩 넣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넣어주기도 해요. 흰색으로 넣기도 하지만 이렇게 색을 넣어주면 이게 더 돌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는 것이 동백꽃 그리기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잎사귀만 그리면 여기에 동백꽃 그리기를 완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잎사귀도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잎사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잎사귀를 먼저 할 때는요, 잎사귀를 두 번에 나누어서 그리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을 그리고, 한 번 그리고, 또 겹쳐서 그리고 해서 이렇게 두 번에 그립니다. 요것이 이제 뭉쳐 있을 경우 어떻게 뭉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뭉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있으면 또 되겠죠. 이런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예를 들어 여기선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서, 또, 이렇게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꽃을 그려서 한번 그려보면 더 생동감이 좀 있을 건데 한번 해볼까요? 완성작은 아니지만 절지화라고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만 그리는 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위쪽은 이렇게 위쪽을 동그랗게 말아주고, 네, 그 다음에 양쪽을 이렇게 잎사귀를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라운드를 잡는 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 놓고, 네, 어린 저기도 있겠죠? 네, 이렇게 어리게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번 꽃받침을 요 밑에 한번 해줘 볼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꽃받침을 여기에 이렇게 해줍니다. 보이는 부분만 하고요. 이렇게 해주죠. 그래 놓고 잎사귀를 여기에 좀 붙입니다. 색을 넣어서 잎사귀를 만들어도 되고요. 색을 안 넣고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해서 해주고 이렇게 겹치게 해주고 여기에서 하나 둘 해서 해주고 음, 음, 음. 이렇게 올라오고요. 잎사귀는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이제 여기에 가지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완성이 되겠죠? 그래 놓고 지금 요 어두운 곳을 제가 꼭 넣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여기에 그렇죠. 이게 좀 말라야 이 색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마르기 전에는 어렵거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에 인맥을 하나씩 넣어 줍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 마르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되도록이면 동백은 가운데에 하나만 넣어주는 것을 되도록이면 좋아합니다. 네, 여기는 뒤로 갔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 놓고 지금 저 안은 아직 안 말랐으니까 마를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꽃받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송과나 그렇죠. 물고기의 비늘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화학은 뭐다? 그렇죠. 어린 또는 송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꽃받침을 이렇게 해주고 꽃받침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 놓고요. 그 안에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르기를 기다리기에는 좀 그러니까 제가 바로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네, 색으로 노랑과 우리는 등황이라고 하는 등황에 흰색을 조금 섞어서요.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그 밑에는 제가 무슨 색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흰색으로 좀 해야 더 이 기둥이 좀 쓴다고 그랬죠? 원통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 표시를 좀 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원통으로 일단 만들어주고 여기에 이렇게 무늬를 넣습니다. 물론 이거를 먹선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흰색으로 이제 기둥을 세워줍니다. 되도록이면 노란색을 조금 덜 들어가게 하십시오. 기둥은 그래야 이 기둥과 위에 그 수술에 그한 묻혀 있는 꽃술이 표현이 좀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빠진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아직 암술이 빠졌죠. 암술을 이렇게 해서 하나를 딱 올려줍니다. 이렇게. 이 암수를 굳이 안 올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좀 여리게 보일 때는 이렇게 색을 조금 더 하라고 그랬죠. 이 송과나 어린이 잘 안 보일 때는 이렇게 하나씩 색을 더 밝게 탁 넣어주면 이게 돌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림에 있어서 아주 화사하고 이쁜 동백의 그 느낌이 확연히 살죠. 그러면 완성작도 좀 해보도록 하죠.
you.